예, 안녕하십니까.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5일이죠.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지금 8일 앞이죠. 예. 아주 지금 후보들은 그냥 아주 치열하게 그냥 사생결단하듯 지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낮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시간으로는 그 5시 50분이었다고 그래요,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1980년대 소련은 약해졌고 붕괴됐다. 잠시 자신감을 잃었을 때 세상의 힘의 균형이 깨졌다. 이전 조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진격 명령을 내리면서 한 말입니다. 특별 군사작전 개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속인 거죠. 우리 그런 침공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속여놓고 그냥 바로 전격적으로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그냥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압박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니까 이미 키예프에 들어갔다. 키예프가 곧 함락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제 구소련 시대의 말하는 그 판도를 회복하고 싶다. 혹은 그때의 그 지배력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 러시아의 서쪽을 거기에 이제 펼쳐진 그런 광대한 평야지대의 국가니까 그걸 대문으로 삼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까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가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 아마 이런 판단 때문이겠지만 여하튼 푸틴은 그 이미지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화. 특히 저 문재인 정권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 입으로 평화,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만나서, 협상, 서가지고 그 서류 만들어가지고 공동 선언문 무슨 합의문 만들어 사인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푸틴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뭐가 이전에 했던 조약들은. 그겁니다. 국제 정치란 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죠. 우리의 안보 정책, 이제까지 북한 비위 맞추고 중국 비위 맞추고 어쩌고도 해실 웃어가면서 만나서 서류에 서명합시다. 그럼 해결될 줄 알았죠. 천만.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곧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직을 맡아야 우리의 안전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지, 우리의 안보 체제가 더 강화되고 우리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이걸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고민을 거듭해서 선택할 때 그냥 내 편이나 남의 편이나 이거 따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첫 주제는요.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뭐냐면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게 파탄되면 누가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좋으라고 이렇게 파탄 내고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말이죠. 단일화 깨버리고 이게 자해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뻔한 거죠.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일인데 그 이치를
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은 모르는 같이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한다든지 또 당 안에서 서로 싸운다든지 왜 이러는지 그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날 후보 단일화 제안을 했죠. 했는데 그 이후에 일주일 후인 20일 날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기다려봐도 말이지 아무 응답도 없고 윤석열 후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래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렬이다. 이제는 완주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13일 단일화 제안이 나오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그렇게 이제 앞서갔는데 20일 날 안 후보가 또 이렇게 결렬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요. 박빙, 그야말로 초박빙이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뒤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뭐냐면 단일화 기대 효과 때문에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에 반영됐다. 이걸 알았어야지. 누구나 다 알았던 일 아닙니까? 다만 국민의힘만 몰랐다는 거지. 예? 모르는 양 했지, 모르는 척 했죠. 그 왜 그렇습니까? 무슨 계산을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다른 복잡한 계산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물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선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낙선한다 이런 법도 없어요. 그러나 단일화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단일화만 되면 당선된다. 떼놓은 당상이다.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인식을. 그런데 그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단일화를 시효를 또 해야죠. 윤석열 후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됩니다. 뭐 자존심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그럴 계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직은 국민의힘 측에서 별로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그러기는커녕 말이죠. 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누구하고 만났더니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그 저쪽에 이태규 그쪽 총괄본부장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또 권은희 원내대표 저쪽에 국민의당 이분들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서로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오고 갔다 서로 말다툼이 나고 말이죠. 또 당내에서는 이 문제가 되니까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뭐 대표를 비롯해서 전부 우리가 좀 말조심하자.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의 대의 이것을 이제 바로 세우는 것이니까 전부 감정 그런 건 다스려가면서 조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권의 향배를 다음 5년의 정권의 5년간의 국정을 맡을 정권 그 정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선거를 앞두고 권영세 본부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 말 한다고 또 삐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그 수원 유세 거기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던 것을 20분 전에 그걸 안 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 같아요. 감정 드러냈지 안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다. 한심하다. 뭐 이준석 대표 개인이 한심하다가 아니라 당 분위기가 한심하다 이거예요. 지금 말이죠. 정권을 두고 지금 다투는 상황에서 안방 대장 누가 되느냐. 누가 안방 장군 노릇하냐.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툴 일입니까? 예? 지금은 자존심이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양보할 각오가 돼 있어야죠. 구인 공휴일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인, 9길 이 말이죠. 구인이나 되는 그 높은 산을 쌓을 때는
마지막에 한삼택이 흙이 모자라서 그 모든 공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서경에 나오는 중국 고전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구인 이러면 9길인데 이 뭐 일인은 8자 이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말하는 구 이것은 대단히 많다 대단히 높다 이런 뜻 아닙니까? 뭐 구인 또 구척장신 뭐 한다든지 구단 이런 식으로 그 여하튼 높은 산을 쌓을 때도 마지막 한삼택이 흙이라도 모자라면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어디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표라도 지면 그건 끝이에요. 지금 우리 대선은요. 예? 한 표라도 모자라면 지고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 점에서 이준석 대표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또 고사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볼게요. 태산은 한 줌의 흙이라도 사양하지 않아서 그렇게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하해는 큰 강이나 바다는 실개천도 가리지 않아서 그 기품을 그 기품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거는요 초나라 사람으로서 그 진나라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정승까지 지냈는데 이사 그러니까 나중에 진시 황제가 되는 진나라 왕 영정의 발탁을 받아서 객경에 올랐고 그래서 아주 인정을 받아 나중에는 정승까지 되는 재상까지 되는 그 이사가 했던 말이 임금한테 예? 간축객서 이런 상소문을 올리면서 거기서 했던 말입니다. 간축객서란 뭐냐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외래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자기들 모국을 위해서 무엇을 일을 도모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가지고 이사 자기도 그 속에 포함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 이 진나라 이 큰 나라가 정말 왕성하게 잘 발전하려면 한 줌의 흙이라든지 실개천 하나 이것도 마다하고 배척하면 되겠냐. 전부 끌어안아야 바다가 되고 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진시 황제 그러니까 그때는 왕정이었죠. 그 진나라 왕정이 그걸 보고 감탄해가지고 계속 섰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말이죠. 뭐 내 기분이 어떻고 말이지 상대방이 조건이 어떻고 기분 나쁘다 이런 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시간 늦었어.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이제 선언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말하면요.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끝이란 게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는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요. 최종 순간까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마침 전에 22일 날 부산에서 안철수 후보의 그 유세 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거기서 단상에 자기가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단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전화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위해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시간 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안철수 후보도 영 마음이 아주 떠나버린 건 아니죠. 그래도 뭔가 자신의 채통을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합당하다는 그런 서로 조건이 된다면 협상에 응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든 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든 그것은 협상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대화를 시작하는데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윤 후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다면 커피 한 잔 할 시간에도 해결되는 일이거든요. 예, 이 점에서 제발 국민의힘, 국민의당 자기들이 말하는 정권 교체 그 대의를 위해서라도 협상의 기술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치합네 이러면서 사실은 보면 말이죠. 속으로는 요만한 그 좁쌀만한 속 그런 말이지 속을 가지고 뭐 정치한다 이러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이것이 바로 정치 기술이다. 이걸 한번 입증해 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